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절제 수술이었어요. 실손보험으로 급여 항목은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실손이 해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암 치료라는 게 수술비랑 입원비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간병인 비용 하루에 13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실손보험 적용 안 됩니다. 전액 자비예요. 면역주사 비급여입니다. 실손 제한적으로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 일부는 급여지만 나머지는 자비입니다. 대학병원 오가는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이 매달 쌓입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5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수술하고 2달 만에 통장이 절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상훈 씨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간병인 그만 써.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치료를 축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보장이 암주요 의료비 담보예요. 수술비 외에 이런 숨어있는 암 치료 비용들을 커버해 주는 겁니다. 상훈 씨한테 그게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바나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 실비 있으니까 암 걸려도 뭐 다 해결되겠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상훈 씨는 올해 46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이 1억 5천 정도 남아있고 딱히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빠듯하게 사는 것도 아닌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보험은요, 10년 전에 설계사 통해서 실손보험 하나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험 더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상훈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에이, 나 실비 있잖아. 큰 거 걸리면 다 해결되겠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왔습니다. 참고 집에 왔는데 다음 날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서 병원에 갔어요. 내시경 받고 CT 찍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상훈 씨, 위암 3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상훈 씨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괜찮아. 나 실비 있잖아. 집에 와서 아내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실비보험 있으니까 치료비 걱정은 없을 거야. 아내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둘 다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치료를 시작하려면 일단 회사를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쉬는 순간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대출이자는 나가죠. 아이 학원비는 나가죠. 생활비, 공과금, 통신비 이게 다 멈추질 않아요. 근데 월급은 없어요. 실손보험이 뭘 해주냐면요.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영수증 챙겨서 청구하면 일부를 돌려주는 겁니다. 치료비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끊겨버린 월급을 오늘부터 나가는 생활비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훈 씨가 진단받고 한 달쯤 지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치료받지 말고 일해야 하나. 이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암 진단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암 진단비라는 게 뭐냐면요.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목돈이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보장이에요. 이걸로 소득 공백을 버티는 겁니다.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에요. 상훈 씨한테 그게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일 200만 원. 그게 치료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절제 수술이었어요. 실손보험으로 급여 항목은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실손이 해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암 치료라는 게 수술비랑 입원비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간병인 비용 하루에 13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실손보험
적용 안 됩니다. 전액 자비예요. 면역주사, 비급여입니다. 실손 제한적으로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 일부는 급여지만 나머지는 자비입니다. 대학병원 오가는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이 매달 쌓입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5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수술하고 2달 만에 통장이 절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상훈 씨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간병인 그만 써.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치료를 축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보장이 암주요 의료비 담보예요. 수술비 외에 이런 숨어있는 암 치료 비용들을 커버해 주는 겁니다. 상훈 씨한테 그게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 단계가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상훈 씨, 최신 표적 항암제를 쓰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부작용도 기존 항암제보다 많이 적고요. 다만 비급여라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치료 기준으로 총 0만 원 정도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훈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실비로 되나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손보험은 통원 한도가 하루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약값이 400만 원이 나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하루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즘 항암 치료는 납병동에서 당일 퇴원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입원비로 처리받기도 어렵습니다. 진료실 나와서 상훈 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600만 원, 필요한 돈 0만 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타질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비급여 항암제 쓰면 효과가 좋은데 0만 원이 든대.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써야지. 대출 더 알아볼게. 상훈 씨가 말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 아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미 대출이 1억 5천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웠는데 둘 다 잠을 못 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둠 속에서 상훈 씨가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에 가격표가 붙었구나. 0만 원. 그 돈이 없으면 못 쓰는 약. 그 약을 써야 살 확률이 올라가는데 나한테 그 돈이 없다. 다음 진료날 상훈 씨가 의사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존 항암제로 할게요. 의사가 잠깐 상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창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아들한테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훈 씨가 치료를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치료를 받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의학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것도 암 진단비 하나, 암주요 의료비 하나, 비급여 항암 치료비 특약 하나, 이 세 가지가 없어서입니다. 매달 몇만 원씩 내는 특약들이 상훈 씨의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내 보험증권을 꺼내보세요. 암 진단비 있나요? 진단받는 순간 목돈이 나오는 그 보장. 암주요 의료비 있나요? 간병비랑 숨은 치료비를 막아주는 그 보장. 비급여 항암 치료비 특약 있나요? 0만 원짜리 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그 보장.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지금 가진 실손보험은 반쪽짜리입니다. 설마 나한테 오겠어? 라고 미뤄두었던 그 설마가 현실이 됐을 때 가족들한테 치료비 대신 포기를 선물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무거우셨죠?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가족 중 단 한 분한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암 관련 보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영상 아래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보장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보험의 반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